이렇게 인사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회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심정을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또 다른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기묘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당선인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이 윤핵관을 콕 집어서 이 불쾌감을 드러냄으로써 이 회동 결렬의 책임을 당선인 측에 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굉장히 불쾌한 거죠. 당선인 측만 불쾌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굉장히 무례할 법한 발언을 사실상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이제 대신 전한 모습이 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문제를 언급한다면 저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문제가 꽤나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지난날 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 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었고 네. 용산으로서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반나절 만에 그랬던 입장들이 확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청와대 안에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 윤석열 당선인과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통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청와대 참모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수요일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 활동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남은 거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곁에 있는 참모진들은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 어디론가 돌아와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임기 말에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야당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의 정치 행위의 모습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을 좀 뒤로 물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도와주면서 정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할 텐데 왜 이런 갈등을 지속적으로 촉발시키게 되는지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회동 성격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 협상이 필요하다, 어떤 의제, 중요한 의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도 이 회동 성격 관련해서도 좀 간극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집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서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다 치르고 네. 등기까지 다 받은 다음에 덕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는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잘 사십시오.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뭐 잘 되시길 빕니다. 이런 덕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정권 인수인계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중대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정권 인수인계는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여소야대 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자체가 이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5년 동안 국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다 책임을 갖다가 질 문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는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오셨지만은 마지막에 그 책무는 결국은 정부를 넘겨주는 게 마지막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큰 무리 없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도록 지금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뭔가 이 의무방어전 정도의 성격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면전을 두고요. 민주당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비록 임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원래 모든 게 한 만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관례와 다르고 새로운 선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신정부와 일부러 여러 쟁점 사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때문에 일부러 쟁점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까지도 했는데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게 꼭 친구 정부 간의 갈등을 쟁점화해서 민주당이 뭔가 조직력을 결집하려는 것 같다 이렇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분석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 모두 그런 지방선거에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정도 좀 발언이 세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과정은 어쨌든 청와대 시대를 종결하고 용산 시대로 가는 그래서 인수위 범위를 좀 더 뛰어넘는 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이번 대선의 결과도 그렇고 조금 로키로 협의를 더 많이 해서 서로 긴장하거나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과정 관리를 서로 간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제로 해야 될 협치는 안 하고 지방선거의 논의로 더 자꾸 나락에 빠지면서 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야말로 어떤 뭐 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당선자와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원래는 3월 16일 날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빨리 무조건 만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만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